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영희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항상 부모님과 함께 이 마을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죠. 그 마을에는 오래된 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몇 년 전부터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옛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새 학교가 생기면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던 건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낡아져갔습니다. 어른들은 그곳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학교가 끝난 후 가끔씩 그곳에 모이곤 했습니다. 영희와 그녀의 친구들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어느 날 영희와 친구들은 학교가 끝난 후 그 오래된 건물로 모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흐리고 비가 내릴 것처럼 보였지만 아이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그들은 오래된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안에는 먼지가 자욱했고 오래된 나무 바닥은 걸을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벽에는 무언가 긁힌 자국들이 있었고 오래된 칠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당시 사용되던 교실, 교무실의 흔적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영희의 한 친구가 2층 끝쪽에 위치한 작은 방을 발견했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불빛의 정체가 궁금하여 모두 그 방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문을 밀고 방에 들어서자 방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책상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펴진 양초와 함께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누가 그 일기장을 펼칠지 눈빛으로 주고받았습니다. 결국 영희가 용기를 내어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일기장에는 이해할 수 없는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그것들은 영희의 눈에 마치 혼란스럽고 불길한 예언 같아 보였습니다. 일기장을 읽는 순간 갑작스럽게 서늘한 바람이 방 안을 휘감았고 양초에 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순간 공포에 휩싸였고 그중 한 명이 소리를 지르자 모두 당황하여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황급히 건물을 빠져나온 그들은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영희는 매일 밤마다 그 일기장에서 보았던 문장이 꿈속에 나타나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낯선 이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차가운 손이 자신을 끌어당기는 느낌을 받습니다. 점차 영희는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려워졌고 그날 이후로 한동안 집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겪고 있는 일이 그저 어린아이의 기묘한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영희의 부모님은 점점 심각해지는 그녀의 상태에 걱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결국 영희의 부모님은 마을의 원로인 할아버지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학교와 그 건물에 얽힌 오래된 전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전설에 따르면 그곳에서 과거에 실종되었던 한 학생이 있었고 그의 혼령이 아직도 그곳을 떠돌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혼령은 자신의 존재를 알아봐 주기를 갈망하며 새로운 학생이 올 때마다 접촉을 시도한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영희에게 일기장을 통해 그 혼령과 연결된 것일지도 모른다고 설명하며 그녀가 그 혼령을 이해하고 위로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영희는 처음엔 두려웠지만 혼령을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그 방을 다시 찾기로 했습니다. 다시 그 오래된 건물로 들어간 영희는 이번에는 홀로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일기장을 펼치자 이번에는 글씨가 서서히 해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기장은 그 실종된 학생이 남긴 것으로 그는 단순히 무시되고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샀습니다. 영희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읽고 그 학생이 느꼈던 외로움과 두려움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혼령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당신을 잊지 않을게요. 당신의 이야기는 내가 기억할게요. 그 순간 방 안은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찼고 영희는 마치 누군가가 고마움을 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희의 꿈속에서는 더 이상 그 혼령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그 오래된 비밀을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는 더 이상 그 건물에서 기이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영희는 그 경험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그 사건은 그의 삶에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학교에 의한 건물을 조심스레 대했지만 영희만은 그곳이 이제는 더 이상 두려운 장소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무수히 많은 공포 이야기가 돌아다니곤 합니다. 그중 하나인 밤길의 조우라는 이야기를 길게 풀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 대학교에 재학 중인 지수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성적 장학금을 받아야 했기에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도 시계가 12시를 넘긴 시각 한적한 길을 따라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지수의 집은 외곽에 위치해 있었고 도서관에서 집까지는 대략 20분 정도가 소요됐다. 인적이 드문 길이라 항상 조심스러웠지만 다행히 지금까지 별일 없이 잘 다녔다. 하지만 그날 밤은 뭔가 달랐다. 처음에는 발걸음 소리였다. 분명 자신의 뒤쪽에서 규칙적인 발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그녀의 신경을 쓰려고 하지 않았지만 발걸음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지수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고개를 돌리지 않으려 했지만 발소리는 여전히 그녀의 뒤에서 따라붙었다. 그러다 그 소리가 멈췄다. 서서히 속력을 줄이던 지수는 결국 용기를 내서 뒤돌아보았다. 어두운 거리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멀리 가로등 불빛 아래 아무도 없는 게 분명했다. 긴장을 풀고 다시 걸음을 재촉하는 순간 이번에는 어디선가 음산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가까이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들렸다. 지수야. 심장이 쿵쾅대며 입이 바싹 말랐다. 소리는 분명 그녀를 부르고 있었고 이는 그저 상상이 아니었다. 이제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던 그녀는 가슴이 오싹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거리 모퉁이를 돌게 되었고 거기서 마주한 것은 놀랍게도 그녀가 앞서 지나왔던 곳과 똑같은 거리였다.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며 다리가 풀릴 것 같았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다. 그녀는 방향 감각을 되찾기 위해 전화를 꺼내보았지만 전화는 먹통이 되어 있었다. 다급해진 지수는 최대한 빠르게 길을 빠져나가려 노력했다. 하지만 몇 번이고 같은 장소를 맴도는 느낌이었다. 그때 다시 한번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지수야, 가지마. 이번에는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서 들려온 것 같았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소리치며 달리기 시작했다. 숨이 턱에 차오르고 심장이 미쳐 날뛰듯 한참을 뛰었을 때 그녀는 갑자기 튀어나온 손의 발목을 잡혔다. 쓰러지면서 고개를 들어본 그녀가 본 것은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우뚝 선 낯선 남자의 형상이었다. 그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자세히 볼 수 없었지만 그가 입고 있는 옷은 과거 그녀가 아버지의 앨범에서 본 적 있는 오래되고 낡은 교복이었다. 지수야, 기다렸어. 남자는 그렇게 읊조리며 다가왔다. 지수는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다. 다음날 아침 지나가던 행인이 길가에서 기절해 있는 지수를 발견했다. 그녀를 발견한 사람은 즉시 119에 신고했고 지수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정신을 차린 그녀는 그 전날의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발목에 남아있는 시퍼런 멍 자국을 보면서 그 모든 게 실제였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더욱 끔찍한 사실은 그 이후 발생했다. 지수가 혼란스러워하는 그날 저녁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는 며칠 전 지수의 먼 조상인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며 낡은 교복을 기증하러 갔은 어느 곳가 훔쳐갔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할아버지는 오래전 그 교복을 입은 채로 실종되었고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날 이후 지수는 밤길을 홀로 걷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날 밤의 일을 잊을 수가 없었다. 가끔씩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바람에 실려오는 속삭임에 귀 기울일 때면 그녀는 여전히 누군가 자신을 부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세 번째 이야기 여름이 깊어지던 어느 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오래된 폐가로 유명한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 마을은 한때 번성했지만 이상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게 되었다. 남겨진 것은 잡초가 무성히 자란 길과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건물들 뿐이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곳은 도시의 일상에서 벗어나 색다른 경험을 할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에 불과했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 태양은 천천히 산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다. 오래된 저택은 음침한 그림자 속에 서 있었고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우리는 먼저 집 주변을 돌아보기로 했다.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고 문은 한쪽이 부서져 제대로 닫히지도 않았다. 낡은 담쟁이 덩굴이 벽을 타고 올라가 집 전체를 감싸고 있었으며 마치 오랜 세월을 견딘 괴물처럼 으스스한 분위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내가 앞서서 문을 밀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어두워진 내부에는 먼지 낀 가구들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고 천장은 너덜너덜해져 곧바로 무너질 것처럼 보였다. 친구들과 함께 집 안으로 발을 디디자 갑자기 차가운 공기가 우리를 감싸기 시작했다. 어딘가 섬뜩함이 느껴졌지만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더 들어갔다. 우리는 먼저 1층의 거실을 둘러봤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이 집에 살았던 가족의 것으로 보였다. 찢어진 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어딘가 슬퍼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들이 왜 다들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당시엔 그저 모든 것이 오래되어 그런 것이라 생각하며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계단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갔을 때 갑자기 발밑에서 툭 하는 소리가 들렸다. 친구들 중 하나가 실수로 무언가를 밟은 것 같았다. 고개를 숙여보니 많은 먼지와 거미줄 속에 묻혀있던 낡은 인형이 나왔다. 예신형이었지만 뭔가 꺼림칙한 느낌을 주었다. 어릴 적 장난감이 살아 움직이는 공포 영화를 본 적이 있어서였을까. 괜히 섬뜩했지만 우린 그저 인형을 옆으로 치운 채 계속해서 탐험을 이어갔다. 2층의 복도를 지나 가장 큰 방에 들어갔다.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친구 중 한 명은 갑자기 숨이 막힌다며 밖으로 나가버렸고 나머지 친구들도 그저 불안한 느낌을 감추지 못했다. 방 한쪽 구석에는 무언가를 쓰고 흘린 듯한 글씨가 벽지에 휘갈겨져 있었다. 일부분은 시간이 흘러 희미해져 있었지만 대충 여기서 나가라는 의미임을 알 수 있었다. 장난으로 누군가가 적어놓은 것이라기엔 글씨에서 오는 기운이 너무나도 사악했다.
그 방을 나서려는 순간 차갑고 희미한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왔다. 도와줘. 순간 우리 모두 꼼짝할 수가 없었다. 목소리는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또렷했다. 제발 여기서 구해줘. 그 순간 어딘가에 갇혀있는 누군가가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우리는 그곳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하고 서둘러 집을 빠져나왔다. 집을 빠져나와 한참을 달린 후에야 주변의 공기가 다시 따뜻하게 느껴졌고 우리는 언덕 위에서 폐가를 돌아봤다. 어둠 속에서 그 집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서 있었다. 시간이 지나도 그 하루의 기억은 잊혀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마을에 가지 않기로 했다. 종종 그날의 목소리가 밤마다 귀가에 맴돌듯 선명히 기억나곤 했다. 우린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혹시 아직도 그곳에 갇혀있는 것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 집은 단순한 폐가가 아니라는 사실뿐이었다.